아주대 2009학년도 수시 2차 문제 보겠습니다. 아주대 문제 1번에서는 요약 문제, 그리고 2번에서는 독해,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유의사항에 맞게 요약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요약문 전체가 한 편에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따르면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글을 쓴다는 입장에서 전개를 하시면 될 것이고, 분량은 350자 정도가 됩니다. 아주대에서 요약 서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의 의견이나 시각을 덧붙이지 말 것. 그래서 자신의 시각에서 제시문을 재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점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글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도 감점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매끄럽게 연결하지 않는 글도 감점 대상이 된다 이렇게 평가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낙인이론에서는 일탈이 어떤 행위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행위가 발생하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는 입장이다. 일탈은 사회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규정되는데 부자, 남성, 다수인종의 행위보다는 가난한 사람, 여성, 소수인종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규정되기 쉽다. 강자의 논리란 뜻입니다. 에드윈 르머트는 낙인이론을 자아정체성과 관련시켜서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분하고 있다. 4. 1차적 일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며 이때 일탈자는 스스로를 일탈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일탈행위가 세상에 알려져 그 사람이 일탈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일탈이 그의 자아정체성의 중심부를 구성하며 이것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고 이 1, 2, 3, 1부터 5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일탈은 뭐에 따라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강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1차적, 2차적 일탈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1차적 일탈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2차적 일탈은 무엇이다. 이러한 흐름 구조가 정확히 지켜졌는지 자신의 답안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논리학 오류론을 출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경 지식에 걸려 있는데 분량이 좀 너무 많은 만큼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이 수업후 자료를 요청해서 이 오류론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낸 그 오류론은 일단 가에서는 개별을 보편화하거나 보편을 개별화하는 과잉 확대, 과잉 축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라에서는 일반화의 오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오류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비유적 설명을 하면은 이 퍼즐을 만들 때 한 조각이 조각 플러스 조각이 만들어서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개별의 보편화란 한 조각이 별로 이쁘지 않다고 해서 전체 그림도 이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보편의 개별화 현상은 전체 그림이 이쁘니까 퍼즐의 조각도 모두 이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결합 혹은 분할의 오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학 측에서 출제한 그 과잉 확대, 과잉 축소 이 부분의 개념에 충실해서 답안을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로 불을 끌 수 있다고 해서 산소나 수소로 불을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으로 산소와 수소로 불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물로 또 불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오류를 가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나다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사례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다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연관성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그리고 천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의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서 가나다 내용은 모두 공통점을 쓰고 있죠. 과잉 확대 적용 혹은 과잉 축소 적용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를 개별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상에 적용하는 그러한 전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할 때 가와 나는 어떻고 나와 다는 어떻고 가와 다는 어떻고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만 각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개하면서 요약 제시해주면 될 것입니다. 가는 서구 근대의 특성을
모든 근대사회가 가지는 일반적 속성으로 확대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를 인류 사회가 공통으로 진화해야 하는 보편적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며 비서구나 한국의 특수성은 보편적 경로가 굴절된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서구의 경로와 비서구적 경로가 모두 세계 문명사의 특수한 사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은 서구의 사례를 과잉 확대 적용한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 나는 이와 반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의 속성을 개별적으로만 적용된 특성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두루 적용되는 속성이 나열된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집어낸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는 과잉 축소 적용의 사례이다. 저심은 다는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경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어린이는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단어를 넓은 범위에 적용하여 네 발 달린 동물을 모두 멍멍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잉 확대 적용의 오류이다. 한편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단어를 좁은 범위로만 적용하여 초코칩 쿠키만을 쿠키라고 하는 것은 과잉 축소 적용의 오류이다. 따라서 가의 오류, 나의 오류 그리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사례에만 적용되는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일반적 사실을 특수한 사례에만 적용하는 것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라가 들어가죠. 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되는 사실을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진실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몇몇 상황에서 바뀐 야수에게 공이 간 것은 특정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일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려면 개별 사건을 모두 관찰한 후 작성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보다 폭넓고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 두 번째는 좀 더 개념화를 명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공통적으로 보편과 특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는 특수성을 보편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서구 역사와 서구적 특성은 세계 문명사 속의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근대 질서 속에서 근대사의 특성은 인류 전체가 받아들여야 하는 보편적 준거로 인식되었고 이는 특수한 것이 과잉 보편화된 사례이다. 나는 가와 반대의 경우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성격 검사하는 무관한 점성술 책의 내용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일반적 특성을 자신만의 특수한 성격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끌어당겨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는 두 가지 오류를 포괄하여 보여준다. 성급한 적용을 통해 나타난 과잉 확장은 특수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확장해서 일어나는 오류이고 과잉 축소는 반대로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좁혀서 적용하는 오류이다. 강아지가 4개의 다리를 가졌다는 것에 근거하여 너구리 여우와 같은 동물을 멍멍이라 부르는 것이 과잉 확장의 예라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만을 멍멍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잉 축소의 예이다.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심은 나는 가의 오류와 다의 과잉 확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교체된 야수에게 타구가 날아가는 것은 몇 번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야수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가 날아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하여 박힌 선수한테는 꼭 타구가 날아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수한 예를 근거로 하여 전체를 판단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역시 같은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즉 특수한 몇 가지 사건을 과잉 확장하여 그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고 사건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증거 수집과 이에 따른 결론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내용면에서 정확히 비교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연관성이 지적되었는지 그 다음 라를 과잉 확대 적용의 예로 분석하고 일반화의 오류를 정확히 서술을 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면에서는 별거 없고 정확한 분량을 지켜라. 이 부분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